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춥네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요. 또 밤사이 복사 냉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요.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하 1도로 체감 온도는 더 낮겠고요. 또 낮 동안에도 최고 기온이 9도로 예년 기온을 5도가량 밑돌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이젠 좀 두꺼운 웨이트로 체온 유지에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대학 수능 시험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는 응시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런 수능 응시료 지불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좀 정부의 지원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원주시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에 대한 행정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달 중에 이 단위 사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영월에서 열리는 500 나한 특별전 오늘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11월 4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가 어제 사무실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직위는 내년 9월까지 IOC와 함께 대회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분야별 대회 준비 및 운영에 관한 골격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체육회가 어제 초대 강원 스포츠과학센터장을 임명하고 12월 개소를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도체육회는 지난 2월 2020년 지역 스포츠과학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바 있고 강원 스포츠과학센터는 이 선수 및 지도자들이 체력 강화 프로그램, 경기 기술 분석 프로그램 등 과학적으로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강원 지역이 올해 하반기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강원 지역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지난 9월 한 달간 7,214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1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대학 수능 시험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는 또 학생들 응시료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또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차원에서요, 교육위원회가 진정한 무상 교육의 실현을 위한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 수수료 폐지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 춘천지역구의 남상규 도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남상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요, 수능 수수료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네. 먼저 그 수능 응시료가 현재 어느 정도 책정돼 있죠? 네, 지금 현재 응시 수수료는 4개 과목 기준으로 했을 때 37,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5개 영역일 때 42,000원이고요. 네. 그리고 6개 영역으로 확대되면 47,000원까지 이렇게 3개 단계로다가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4만 원에서 한 5만 원 사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정말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보지 않습니까? 예. 상당하겠는데요? 적진 않습니다. 2020년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올해 수능 시험에 응시하는 전체 응시생 수가 49만 3천 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예. 이 49만 3천 명을 4과목 응시, 즉 3만 7천 원짜리 수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수수료 금액이 182억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강원도의회 차원에서요, 이러한 응시 수수료를 이 학생들은 부담하지 않고 정부에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취지입니까? 우리나라는 이 고등학교 교육이 무상교육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모든 무상교육의 의미는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일체 없게 만드는 것인데요. 네. 누구나 돈 걱정 없이 돈 안 드는 교육이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대입을 위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인데 네. 수능 응시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무상교육 취지와는 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 뭐 다른 의원님들도 다 동의하고 이런 또 건의문이 발표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무상교육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고등학교까지는 충분히 또 인정을 합니다만은 수능 그런데 의무교육, 무상교육이 아닌 예. 대학을 가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와 약간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 응시료를 하기 때문에 약간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무상교육은 우리나라 이 헌법 31조를 근거로 해서 모든 학생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그 헌법 정신의 실현 정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부여돼야 하는 권리인 것이죠. 예. 그리고 무상교육이 결국에는 이 취업을 위한 학생들은 수능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 또 지적도 있죠. 예. 그래서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응시 수수료를 갖다가 감면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예. 취업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또 요즘 국가 정책이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취업을 위한 그 면접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법까지도 결국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또 이런 부분, 이제 복지 차원에서 또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도 또 이야기되거든요. 예. 현재 뭐 저소득층 가정 같은 경우는 이 응시료 면제 혜택이 이미 제공되고 있어요. 예. 이것을 보편적 어떤 그 선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집중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역시 이런 화두가 나올 때마다 항상 또 고민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항상 그 양날의 칼이라고 비교가 돼서 이 보편적 복지가 우선이냐, 선택적 복지가 우선이냐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복지의 개념은 선택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네. 또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이 이 헌법이 명시한 모든 국민은 다 똑같다는 측면에서의 헌법 정신에 맞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헌법 정신은 이제 할 수 있다와 또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요. 예, 이 부분이 좀 이제 많이 어렵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논란이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형평성 차원에서 제가 계속 여쭤봅니다. 예. 한 번으로 이제 끝나면 다행인데 뭐 재수생도 있겠고요. 뭐 소위 얘기해서 장수생도 있지 않습니까? 3-4번 본 학생들도 있는데 이러한 또 여러 번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수생이냐 재학생이냐에 따라 가지고 재학생인 경우는 한 번이냐 아니면 재학생이 또 한 번 받고 재수할 때 또 다시 받느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이 수능 시험이라는 것이 국가가 주관하여서 전국의 모든 이 수험생들이 동시에 취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응시료는 모두 이제 당연히 모두에게 일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게 뭐 재수, 삼수 이와 같은 N차 재수생까지 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여러 번의 그 취업 문턱을 두드리고 면접을 보고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서울이나 뭐 경기도 같이 이런 데 벌써 청년들 지원 정책으로다가 다양하게 그 지원금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재수생이냐 재학생이냐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 시험 자체가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무상교육이 국가의 정책이기에 당연히 이것도 무상교육에 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돼야 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처음 모두의 질문 드렸던 대학을 가기 위해서 보는 시험인데 대학은 분명히 또 무상교육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아마 근본적으로 좀 상당히 좀 난항을 겪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응시 수료가 이제 몇백억대라고 하셨습니다만 이게 수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또 경비가 들고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경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이제 약간 이제 보충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이제 만약에 전부 다 무상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전에 이제 결국 이제 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것이겠고요. 저도 이런 표현 싫어합니다만은 국민들의 어떤 세금을 어떻게 또 적절하게 사용하느냐라는 부분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들어도 되는 돈이 더 드는 거예요. 이게 좀 국민적인 또 찬반 여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이 수능이 응시를 폐지하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182억 정도의 지금 예산이 추가로 더 늘어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요. 분명히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부담은 결국에는 국가의 책무라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국가의 책무라는 이유가 법률을 근거로 해서 운영되는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이 정책과 제도를 무상교육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하는 부분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결국 이제 다른 지자체와도 우리가 의견 통일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처음 이제 건의문을 발표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이런 움직임이 있나요? 저희가 처음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의견이 있어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전국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이런 의견이 이제 제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래서 전국에서 두 번째고요. 저희가 처음은 아닙니다. 그럼 이번 도의회 차원에서 이제 건의문을 발표했는데 이게 좀 계속해서 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논의가 이어질 거로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처음 대구에서 논의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실행이 됐는데 저희가 하고 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소리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어요. 또 그만큼 그 지원하는 학생 수도 적지 않습니까? 이게 도리 이제 수도권이나 다른 인구가 많은 지역, 또 이제 수험생들이 많은 지역, 거기에 도리어 이익이 많이 가는 그런 안이 되지 않을까요? 논리적으로 타당하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노인 정책을 보게 되면은 서울 수도권 지역에는 그 철도와 지하철에 대한 그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교통비 무상 지원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있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없죠. 전철이 조금 몇 개, 두 개 노선 정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방 정부로 내려오면은 혜택을 보는 부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에서는 그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고 계속해서 확대해 가고 있어요. 이 정책이라는 거는 한 번 시작을 하면은 그 정책을 갖다가 없애기보다는 확대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기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교육이라는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채택을 했고 추진해가는 과정이고 이제 내년부터는 고등학교도 전면 무상교육입니다. 1학년까지 전면 무상교육이 내년 22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국가가 주관해서 하는 이 수능 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당연히 이거는 무상으로다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뭐 도의 차원에서 건의문을 발표했으니까요. 향후에 또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실 것 같고 또 다른 지역과 어떻게 또 공조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현실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찬반 논란은 뜨거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도로 오늘 확인한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춘천지역구의 남상규 도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원주시의 봉산동과 중앙동, 학송동이 선정되었었죠. 자, 이제 부지 매입과 행정 절차가 모두 끝나고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원주시 봉산동이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었었는데 올해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지난 2018년 원주시 학송동이 선정됐고요. 지난해에는 중앙동, 봉산동이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부지 매입과 행정 절차를 거쳐서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단위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우선 원주시 봉산동은 봉산천 흐르는 산림과 모심의 우물마을이란 사업명으로 주거정비 지원형 사업이 진행됩니다. 어르신 케어를 중심으로 오는 2023년까지 4년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현재 도시재생 사업 가운데 어르신 쉐어하우스가 공사 완료돼 곧 어르신들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봉산동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이수미 사무국장에게 듣겠습니다. 어르신 쉐어하우스가 건물은 지금 다 완공이 다 된 상태고요. 어제 이제 도시가스 공사 끝났고 이번 주에 하수도 공사까지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더 추워지기 전에 어르신들을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내로 2주 안에 모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룸형 형식으로 총 이제 4호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기존의 할머니의 집에 사시는 분이 3분 계세요. 지금. 그 공사 다 마치는 대로 이제 지금 이제 입주하실 거고 또 복지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방법을 통해서 뭐 입주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입주를 이제 받을 생각이고 기존의 할머니의 집을 또 올해 철거까지 들어가면서 내년에 이제 또 그쪽도 신축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계획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케어 프로그램이 사실 중심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 두 가지가 이제 제일 중점 사업인데. 네. 자, 봉산동,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계시죠. 또 노후된 주택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원주시 봉산동의 노후된 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사업도 진행될 계획인데요. 원주시 봉산동은 다른 지역보다 고령 인구가 많고 또 노후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주시 봉산동 새마을회도 봉산동 지역의 노후된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보다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이 많고 또 수리가 필요한 주택이 많기 때문에 겨울에 대비한 집수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봉산동 새마을협의회 신영환 회장에게 듣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도배하고 LED 등 교체하고 보일러 이런 집수리 작업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보일러 수리하고 있죠. 뭐 봉산동도 좀 상간택지 이런 데는 신건축이 그래도 많이 들어섰으니까 별 뭐 그런 거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여기 우물시장 쪽 지금 도시재생 했는데 여기는 집들이 보면은 되게 많이 낡았어요. 다 오래되고 낡으니까 봉사활동은 뭐 매년 해죠. 거의가 보일러예요. 보일러 고쳐드리고
오늘부터 한 일주일 동안 이제 보일러 해고, 도배 해고, LED 등 교체해고, 싱크대 2가구 또 교체해주고. 네. 자, 또 중앙동과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이 어떻게 또 진행되는 겁니까? 네, 원주시 중앙동은 상권 활성화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불편이 많았던 주차 공간을 늘리고 소규모 공원 2곳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원주시 중앙동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는 사업도 진행되는데 내년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학성동은 기존 성매매 업소를 매입해서 여성가족 관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학성문화공원 조성 공사에 대한 설계도 진행 중이며 이달부터 학성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지 매입과 행정 절차 등으로 사업 추진에 시간이 다소 걸렸는데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니 내년부터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지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20년 전 영월의 창녕 사태에서 발견되었던 500나한상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500나한상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영월문화관광과의 안배군 주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배군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정식 명칭이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 영월 창녕사터 500나한 특별전이군요. 이 특별전 현재 열리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전시회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영월 창녕사터 500나한은 그 2001년도 당시 그 영월군 그 남면 창원리 1075번지에서 그 농사를 짓고 있던 그 김병호 씨에 의해서 처음 발견됐고, 그다음에 그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이제 발굴 도중에 그 창자와 영자가 나온 기와가 이제 발견됨으로써 이제 사찰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국립춘천박물관으로 이제 귀속된 그런 그 유물들이 총 이제 317점이 되겠으며, 그 중에서 이제 완형이 64점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17년도에 이제 26점을 이제 머리와 이 신체 이런 부분을 접합을 해서 12점의 나한상과 그 한 상의 미륵보살상이 다시 이제 복원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립춘천박물관이 2018년도에 영월 창녕사터 500나한 그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 그 전시가 있었는데 그 전시에 이은 영월 전시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 어디에서 이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까? 예, 저희 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이제 11월 29일까지 총 32일간 그 전시회가 열리게 되겠으며 영월 동강사진박물관 1전시실에서 지금 전시회를 갖고 있습니다. 예, 모두 몇 점의 작품이 전시된 거죠? 예, 이번 동강사진박물관에 전시되는 500나한상은 총 45점이 되겠습니다. 45점이요.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떠한 작품들이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이 500나한이라는 게 이제 그 부처님이 제자이면서도 그 깨달음을 얻은 그 아라한가의 이런 그 존경과 공양을 받을 만한 그런 500명의 그 성자를 이제 뜻하고 있으며, 네. 이 나한상들의 그 특징이라면은 이 머리에다 이제 두건이나 가사를 들은 그러한 그 나한상들이 주로 이제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또한 이제 표정 또한 각기 다른 그런 이제 나한상들로 돼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게 특별전을 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 이번 나한상은 뭐 저희들이 이제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이제 열리게 됐고, 그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이게 전시를 가졌고, 작년에는 부산에서 아태 정상회 이시 국립부산박물관에서 전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군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지역에 있는 그 박물관에서 이렇게 전시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널리 알릴 기회도 갖고, 또 코로나19로 침체된 그 관광객 유치와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 문화적 자부심과 가치를 느끼게 하는 이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나한이라고 하면요, 좀 약간 험상궂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나한은 우리의 그 일상적인 사람의 그 얼굴 표정을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말하고 있는데 예. 여기 그 나한상들을 보니까 이제 뭐 웃는 얼굴이라든지 아하. 그다음에 얼굴을 많이 화가 난 그런 이제 얼굴 뭐 또 각양각색의 그 얼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표정이 다양하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정말 그 땅 속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 보면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조상들의 어떤 사람에 대한 또 인물에 대한 그런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또 정말 이 시기에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 특별전 500나한. 우리 또 많은 그 국민들, 또 많은 도민들, 또 관광객들이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초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렇게 이제 꾸밈없이 그 순수한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는 영월 창녀스타 500나한상. 이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그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고 때론 깊은 사색에 빠져들게 하는 신묘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을 문득 마주치는 특별한 경험을 영월 창녕사타 500나한 당신의 네. 마음을 닮은 얼굴 특별 전시에서 알겠습니다.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잘 됐습니다. 자, 영월문화관광과의 안백운 주무관이었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